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명리 해석 말고 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처음에 명리 방송을 유튜브를 찍기로 했을 때의 저의 초심이 요즘 자꾸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앞에 술이 있지는 않지만 한동안 술방도 안 하고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문자로 왜 사주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길게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 설명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인문학적인 것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리 공부를 하기 전에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철학과 심리학과 인문학 전반에 대한 영화도 엄청 많이 봤고, 그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호기심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한 다음에 명리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뭐냐, 결국 명리도 인문학의 한 분야로 같이 접목이 돼서 다른 인문학과 같이 해석이 됐을 때 훨씬 풍부하고 단편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명리는 인문학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정보란에 인문학을 기반으로 명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다른 명리학 하시는 분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이기도 사실은 해요. 제가 전공이 아무래도 서양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논리나 합리로 따지지는 않지만, 어떤 학문이든, 물론 인간이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체계화가 돼 있고, 물론 그 체계가 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체계만 믿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그 체계 안에서 공부를 하되 그 체계를 또 바꾸고 전복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론으로 결코 사람을 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뭐 무당 같은 분들이 그 어떤 기감으로만 사람을 알 수 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당분들의 말이 같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찍기가 싫더라고요. 전 제가 재밌어야 신이 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무슨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정해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니까, 또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명리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단편적인 걸 빨리 얻고 싶은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 방변에 이르는 그거에 이르는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롱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인문학이랑 접목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뭐 영화랑도 하고, 뭐 유명인들의 어떤 그런 것도. 근데 이제 반응들이 사실은 지루한 거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인간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리적인 해석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요. 전화가 와서. 아, 진짜. 중요한 전화도 아닌데 참.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 방송은 인문학과 섞는다 얘기를 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훈수조로 너무 어려운 얘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니 왜 이렇게 그거를 하시죠? 우리가 흔히 보면 유튜브마다 본인의 개성을 그거 하잖아요. 이 개인 방송이란 말이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명리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이유를, 그리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할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어떤 사람들이 인문학을 조금 더 쉽게 그거 할 수 있는 게 되면 이제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해서 요즘은 이제 거의 그걸로만 하는데, 저의 처음 취지는 분명히 명리는 인문학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인문학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쉬운 예로 인문학적인 사람의 어떤 본성에 대한 연구만 조금만 들어가도 영화 보는 안목도 달라지고, 왜 저 영화가 세계적으로 평판이 좋은가도 알게 돼요.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문학이 너무 부족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앞으로
뭐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뭐 신이 선택한 이게 된다는 뭐 예언도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를 목기운에 비유하더라고요. 강한 어떤 생명력, 이거는 좋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그거 하려면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저희 방송에서 인문학을 접목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되게 많으시고, 알면 알수록 인문학은 재미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푸느냐의 방법적인 측면을 잘하면.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잘 안 맞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그걸 하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저한테 이제 방기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학문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학문의 객관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머리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머릿속에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학문은 학문 자체로 어떤 완전성이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이 발견한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명리학이라는 이 체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아웃풋은 이 틀을 거쳐서 나오는 명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명리학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머릿속의 틀을 거쳐서 나온 이런 명리학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이 사람의 머리의 틀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이 명리학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식이라는 거는. 그러니 해석의 문제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틀을 거쳐서 그 학문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 해석에 있을 때 첫 번째가 이 해석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안 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는 역사는 팩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다. 근데 역사도요, 해석의 문제예요. E.H. 카는 그래요. 우리가 뭐 나폴레옹을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폴레옹한테 침략을 받은 나라 입장, 또 그 역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의 역사라는 거죠. 여태까지의 역사는 이긴 나라의 위주로, 뭐 미국이 강대국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가 후지다 이렇게 되지만, 그 나라에서는 미국이 본인을 침략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 또 해석의 문제인데,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 하려면 이 지식은 이론과,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이론과 경험, 본인이 경험한 거, 물론 사람은 본인이 살면서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안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론을 습득하죠. 하지만 이론만 갖고는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구체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임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론과 경험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완벽이라는 거 없지만 더 완성도가 높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관점인데요. 어떤 사람의 관점, 즉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시야.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명리학을 이 사람은 부정적인 쪽으로만 나오고요, 이 명리학은 이 사람에게서 긍정적으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맞다 틀리다를 딱 논할 수는 없어요. 음과 양이 왜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음과 양을 이 사람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지만 이것도 100% 옳다고 할 수 없고 이것도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 안에 부정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 안에 긍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 못 하시면서 음양을 논한다?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음양오행인데 이걸 모르면서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을 때, 갖춰져 있을 때 지식과 관점, 세계관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명리를 제대로 해석했을 때 그래도 인간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코 명리로 100% 인간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게 보통 분들은 명리가 무슨 맞지? 너는 이때 이랬어. 이거를 맞추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이 태어날 때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측면이 사실은 많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가 바꾸려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운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람이 100% 다시 죽었다 깨어나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미생으로 태어나서 완생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미생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조금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다른 자료들 인문학에서 그런 걸 하면은 좋겠는데 제가 조금 마음도 급하고 그다음에 제가 약간 음주가 들어가야 말이 또 술술술술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문학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제 한 번씩 우리가 흔히 처음에 이제 한 20대 때 본인의 인생에 있어 사람들이 이제 접하는 게 뭐냐면 개발서, 자기개발서예요. 저도 한때는 자기개발서를 꽤 봤는데 근데 그 자기개발서는 참 먹기 좋게 포장해낸 과자와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하는 무슨 7가지 습관, 좋은 얘기들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서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합당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그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자기 하는 사람들 운명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즉,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타인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왜 인문학 분야에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편인이 많아서 고집스럽고 남 잘 안 믿고 그리고 또 편제가 많아서 급하고 디테일에 떨어지고 이런 걸 제대로 알면 조금씩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너무 사람의 어떤 운명을 100%쫙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시고요. 물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공부 쪽으로 길하냐, 장사가 길하냐,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길하냐, 이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본인의 소명인 거죠.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 하지만 그 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 발전해야 되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명리학을 또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이런 거지. 명리학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명리학 공부를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필독하는 그들 중에 윤리 그 과목 중에 고전이라고 이제 읽어야 되는 책 그런 거 중에 수상록이라고 있어요. 몽테뉴의 수상록. 그거는 이제 몽테뉴가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쫙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자신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야 밖으로 나와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수상록에서 몽테뉴가 인간은 되게 변덕스럽고 그리고 간사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비판적이에요. 그걸 자기를 관찰하고 쓴 건데 근데 너무 솔직하죠. 근데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막 변화할 수 있고 순간순간 그거 할 수 있고 근데 명리를 봐도 인간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오행이 계속 변하고 하루에 12시간에 또 이게 자시부터 축시까지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오행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너무나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명리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근데 이제 인문학을 너무 경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지만, 인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과 같이 살며 사회 안에서 본인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명리학을 배워서 굳이 상담을 안 하시더라도 본인의 업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네요. 제가 꼭 정리를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딱 금기운이라 딱 정리. 네. 해석이 다른 이유는 본인이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틀이나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사고의 틀을 조금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인문학적인 지식과 소양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명리학과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방송을 저는 쭉 할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런 게 본인하고 안 맞더라도 제가 이런 걸 취지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걱정을 해주셔서 그러나 잘 되길 바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들이 어떤 평가는 본인 안에 넣어 두시고요. 네, 본인들이 세상을 다 알아서 코칭을 해주겠다 하는 사람은 본인 인생은 그렇게 잘 살고 계신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게 맞고요. 제가 공부를 옛날에 별로 안 했을 때는 나 잘났다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게 맞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왜 사주 상담이 사람마다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